안녕하십니까. 강원고입 자체개발 2025-26년도에 업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스 자체개발 유지보수 업체 월드소프트의 강형석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 녹화 방송을 한 지도 한 3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시기에 좀 편하도록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학교 선생님들의 메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메뉴 중에서 고입 내신 관리 중, 그리고 고입 원서 관리 중,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작년에 4세대 나이스를 처음 시작을 하셔가지고 좀 업무적으로 좀 많이 좀 혼돈이 있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3세대 시스템과 거의 업무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는 뭐 큰 진행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 분장, 이제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헷갈리셨을 텐데, 지금은 올해 작년에 동일한 이제 업무 권한을 부여를 받으신 선생님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업무를 받으신 선생님들은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매뉴얼에서 업무 분장 새로 등록하는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저희 자체개발 강원 고입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고입 내신 관리 업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별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입 내신 관리 업무의 큰 메뉴를 여시면은 담당 등록부터 먼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별로 이제 내신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원서 담당하시는 총괄 선생님의 그 성명과 전화번호, 이 성명과 전화번호는 교육청에서 혹시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이제 전화번호를 참조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는 거라서 비슷한 이제 학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신 담당과 원서 담당 동일하게 이제 뭐 같은 선생님이 이제 담당을 하신다면은 총괄 선생님 한 분 성함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뭐 동일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 예정일을 입력을 하시는데, 이 기본적으로 뭐 2025년도 초가 될 수도 있고 2024년도 뭐 12월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이제 실제로 졸업 예정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은 여기에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이 학교, 지금 테스트룸 학교 중학교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그 내신 담당자 원서 담당의 전화번호를 교육청에서 혹시 연락 드릴 일이 있을 때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업무는 대상자 생성이라는 메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 생성은 생활기록부에서 내신을 마감 처리를 하신 그 성적, 그리고 학적 정보를 저희 자체개발 강원고입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총괄 선생님께서 처음에 한 번 작업을 하시면은 그 대상자를 가지고 계속 이제 항목별 점수 관리, 내신 점수 산출, 뭐 석차백 분율 산출까지 내신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여기서 생성된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그 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로 이 대상자 생성 학교 전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실제로 나이스에 있는 생기부 성적, 생기부의 학적과 성적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많을수록 좀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건 지금은 테스트 시스템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텐데, 실제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주의하실 점은 내신 성적을 생활기록부 상에서 다 마감 처리를 진행을 끝내셔야지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 뭐 테스트 중에는 마감을 처리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제 대상자 생성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꼭 마감 처리가 완료되어야 이 대상자 생성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생활기록부 상에서 또 성적이 변경되거나 혹은 뭐 내용이 이제 수정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대상자 생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처음에 한번 끌고 오는 요 시점의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에 생활기록부의 성적이 변경이 되면은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수정된 내용을 다시 저희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대상자 삭제를 하고 다시 대상자 생성을 하셔야 된다 하는 정보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자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테스트로 삼은 이 학교에서는 3개의 반에 각 대상자가 26명씩, 반별 26명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해당 업무, 내신 전체 업무를 요 화면에서 이제 그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순서대로 대상 생성, 대상 확정, 그리고 항목별 마감과 내신 점수 산출, 내신 점수에 대한 마감, 그리고 석차백분율 산출까지 끝나면 최종적으로 내신 마감까지 이루어지는 게 내신 업무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업무가 왼쪽에 대상자 생성에서부터 관리, 항목별 점수 관리, 내신 점수 산출 마감, 뭐 기초자료 확인서, 석차백분율 산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화면은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총괄 권한을 가지고 계신 3학년 부장 선생님이 이제 반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부재 중일 때 이제 꼭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요 화면에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다.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그 대상자를 확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일반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신다라고 할 때는 이 화면에서 확정 처리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확정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상자를 확정 처리를 하는 거는 대상자 관리라는 업무에서 반 담임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확정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자기 반에 이제 어떤 그 대상자가 뭐 제외가 된다거나 혹은 내신 항목의 봉사활동이나 출석 점수를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된 대상자는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산출 제외된다는 것은 원서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혹은 이제 석차백분율 산출할 때 그 산출 총 인원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입시 진행 이후에 뭐 타시도로 전출을 간다거나 뭐 혹은 뭐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뭐 이제 뭐 빠졌을 때 학적에는 남아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남아있는데 이제 대상자에서는 빠져야 될 그럴 경우에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산출 제외 대상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후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그 항목별 점수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뜨지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거 보이는 것조차 좀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대상자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이 대상자 삭제해서 삭제를 하시는데 학적 정보가 이 재적 여부가 이제 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적 정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때만 이 대상자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학적이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삭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에서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대상자를 생성할 때 이제 보호자 정보가 생성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직접 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생성이 되지 않는데 보호자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정보가 없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기초자료 확인서나 이럴 때 보호자 정보를 직접 뭐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보호자 변경이라는 내용에서 이제 직접 이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원서 등록을 할 때 보호자 정보는 어차피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원서 등록하는 화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은 각 반별로 대상자를 확정 짓는 화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화면에서 이 상단에 이제 반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반 권한을 받지 않으신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꼭 그 나이스 메뉴의 이제 업무 문장에서 해당하는 선생님의 반별 자료 권한을 받으셨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별 자료 권한을 받지 않으셨으면은 이 반 정보가 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 뭐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뿐만이 아니라 반별로 처리하는 모든 화면에서 이 반 권한이 반이 뜨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분장에서 이제 반별 자료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 점수 관리 화면입니다. 이 항목별 점수 관리 화면이 실질적으로는 반 담임 선생님이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메뉴일 겁니다. 내신 교과 성적 이외에 이제 비교과 성적의 가산점 같은 거를 처리를 하는 화면이고, 각 개인별로, 학년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창체활동과 봉사, 출결점수, 이 각 영역별로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하는 화면이 항목별 점수관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목별 점수관리 화면에서 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창체, 봉사, 출결, 그리고 교과 성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과 성적 부분은, 이 부분은 이 화면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성적 마감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끌고 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적이 만약에 잘못돼서 이 생활기록부 성적을 수정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는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생성해서 대상자를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하셔야 생활기록부에 있는 성적을 다시 끌고 옵니다. 예,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대상자 그 항목별 점수 관리에서 이제 창체나 봉사, 출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기록부에서 수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상자 생성해서 다시 삭제하고 생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창체활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체활동에서 일반 담임 선생님이 창체활동에 각 개인별로 가산점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에 이 두 학생이 0.5점, 0.3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 부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괄적으로 부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학년별로 3학년만 0.5점을 부여를 하겠다, 비고도 동일하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일괄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학생, 좀 전에 체크한 학생의 3학년 성적의 가산점을 0.5점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요 상단의 요 부분은, 일괄 입력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단체로 입력을 하기 편하게 입력 편의를 위한 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 창체활동은 그렇고,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처음에 그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학생들, 출석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라고 체크한 학생들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확정을 하시면은, 자, 2반의 경우에 항목별 점수 관리에 2반의 경우를 보시면은 봉사활동에 이 수정 대상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출결 점수도 마찬가지로 수정 대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한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 막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에서 수정 대상이다라고 체크를 하고 확정을 해야만 이 봉사활동과 출결 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정 대상자가 나오면은 각 학년별로 이 시수를 바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일, 5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추가된 일수, 추가된 시수와 이제 원래 시수와 추가된 시수를 합쳐서 이제 시간이 계산이 되고, 그 계산된 전체 합계에 해당되는 점수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그 추가 시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수를 입력을 하면 그 시수에 맞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시수가 이미 있는 학생의 마이너스 점수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3학년에 16시간이 부여됐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5시간이 빠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총 계산 시간이 16시간. 여기서 이제 5시간하고 마이너스 5시간 빠져가지고 16시간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음수 입력 시간은 교육청에서 이제 입력이 가능하도록 열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음수 입력을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만약에 음수 입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교육청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음수 입력을 좀 열어달라라고 이제 좀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뭐 물론 이제 그 음수 입력이 아니라 그 추가 시수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교과 성적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삭제 후 다시 생성을 하시면은 생교부에 있는 자료를 또 다시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뭐 출결 점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추가라고 열어준데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입력이 끝나셨으면은 창체봉사 출결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관리가 끝나셨으면은 반별로 마감 처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반도 마감. 예. 이 화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생성이라는 화면에서 총괄 선생님이 보실 때 항목별 마감을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마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마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총괄 선생님이 이 화면에서 마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점수 산출. 내신 점수 산출도 반별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내신 점수 산출 마감이라는 화면에서 원래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반 같은 경우에 지금 1반, 2반은 총괄 선생님이 하셨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3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안 한 거를 이 내신 점수 산출해서 처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별로 이 부분도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표식, 내신 점수 마감 반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반별로 마감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초자료 확인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뭐 이제 학부모님께 이제 사인을 받아오는 뭐 그런 출력물인데, 내신 성적 기초자료 확인서라고 해서 이제 교과 출결 창체 봉사활동 점수가 이제 점수가 나와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고 학생과 보호자 성명 사인을 받아오는 그런 화면이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 보호자가 이제 3세대에서는 달리 지금 이제 써져 있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라서 이제 4세대에서는 이 보호자 정보를 끌고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출력을 하셔가지고 직접 사인을 받아 오시든지 아니면 뭐 학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확인서는 어쨌든 석차 백분율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해서 학생들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총괄 선생님께서 이제 석차 백분율 산출을 합니다. 모든 반의 성적이, 내신 성적이 산출이 다 됐으면은 그 석차 백분율 산출을 하시는 화면이 이 석차 백분율 산출인데, 상단의 산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학년별로 석차가 부여가 되고 석차 백분율이 부여가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하시면은 사실 이제 모든 업무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는데, 내신 마감까지 일단 다 하시고 나야 내신 성적 통지표, 석차 백분율까지 나와 있는 내신 성적 통지표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총괄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여기서 처리를 하셔도 다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요. 내신 마감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제 일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해당되는 그 업무가 다 끝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감 취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석차 백분율 산출과 내신 마감 이 두 가지 업무는 반별로 처리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클릭을 하셔도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모든 학교별 업무 처리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시면은 이제 학교별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마감 처리까지 하시면은 내신 업무는 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업무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생성을 하는 시점에 생활기록부에 있는 성적을 끌고 오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성적이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상자 삭제를 하고 다시 생성을 하시면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마감까지 다 끝냈는데 생기부 쪽에서 이제 수정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금 업무 처리를 진행한 순서의 역순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별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총괄 선생님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 대상자 생성이라는 화면에서 빠르게 다 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산출 취소하고 내신 점수 마감도 또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산출 취소를 하고 항목별 마감도 취소를 한 다음에 이제 확정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반 것만 이제 다시 생성을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2반에 확정된 내용만 취소를 하시고 대상 생성된 내용을 다시 2반 것만 이제 생기부 쪽에 수정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별 마감도 반별 처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반별 처리 지금은 이제 테스트로 4번, 3번 업무까지 이제 다 전체 마감 취소를 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수정을 해야 될 반만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대상자 생성하고 확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항목별 마감에서 이제 아까 이제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2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삭제를 하고 다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수정한 내용이 이제 없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전 입력 자료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입력을 한 그 내용이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용을 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고 이제 뭐 처음 이용하시는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자료는 저희 시스템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입력 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입력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항상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입력하신 자료가 뭔지 선생님들이 좀 잊어버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입력 자료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아시면은 이제 내신에 해당되는 업무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서 등록 업무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원서 등록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까지 다 끝나고 나서 원서 고입 원서 관리 중이라고 하는 큰 메뉴를 눌러 보시면은 원서 진행 관리 중부터 원서 등록 검증 쭉 나가서 평준화 원서 회수 조회까지 원서 등록에 대한 메뉴가 이쪽에 이제 뜨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원서 진행 관리부터 잠깐 보시면은 원서 진행 관리 중이라는 메뉴는 이것도 총괄 선생님께서 각 반별로 전체 이제 원서에 대한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대상자를 이제 각 반별로 26명씩 생성을 하고 2반에서 이제 1명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26명, 25명, 26명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아직 원서를 하나도 안 썼으니까 전기 평준화, 비평 다 0으로 나오죠. 미지원에 26, 25, 26 그 대상자가 이 미지원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원서를 쓰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인원이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담임 아이디, 담임 전화번호 이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담임하고 담임 전화번호가 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업무가 이제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입니다. 이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이제 기본 정보 등록과 전기, 평준화, 비평준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 기본 정보 등록에서 각 개인의 이제 그 전형, 어느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 이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쪽을 전형을 선택을 했다 하면은, 지금 이제 전기 쪽이 아직 이제 지원이 열어놓지 않아서 뭐 전기원서는 등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잠깐 전기 쪽을 교육청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를 원서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전기를 선택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용 구분이 전기가 되어 있고, 여기서 보호자 정보와 학생 전화번호 이런 개인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은 이 전용 구분이 전기로 들어가고 상태는 미등록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해당하는 학생은 전기 원서를 쓸 수 있도록 전기 원서 탭에서 이제 그 지원할 고등학교와 학과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전기 원서 탭이 활성화되고 등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정보는 먼저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보를 등록을 그 학교라든지 이런 걸 등록을 하시는데, 항상 이 전기 원서 등록은 교육청에서 전기 원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열어줘야지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별로도 그 진행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반 지원자로 해서 각 고등학교로 이제 그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데 원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원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기원서 등록을 하는데 학교를 선택을 했더니 뭐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등록이 안 됐다면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원 자체가 이제 등록이 안 되도록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어느 정기고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정기고등학교 원서 쓰는 거는 지원고등학교 선택이라는 화면에서 지원할 고등학교, 이제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그 학교에 맞는 학과와 응시 분류 내용이 이제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과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5개 학과까지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전체 학과 수가 6개, 지방 가능수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릉 중앙고등학교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뭐 6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과를 최대 5개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교육청 정기고등학교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4개과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단지 이제 지망의 지원 여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망 한 학과에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과도 이제 지망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 원서 조회와 출력이라는 화면에서 정기고등학교의 원서를 출력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수험표하고 접수증까지 나와 있지만 아직 접수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해당하는 학교에서 접수를 해야 이제 나머지 정보가 이제 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전기원서 등록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전송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상태가 전송으로 바뀌면서 해당하는 원서는 수정을 하거나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저장일, 전송일, 전송일자가 이렇게 떠 있죠. 이제 만약에 그 전송까지 했는데 고등학교에 이제 보낸 원서가 이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전화 연락을 하셔가지고 반려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반려를 받아서 이제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반려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일반 1번의 이 학생이 한국전의고등학교라는 테스트 고등학교에 원서를 썼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화면은 고등학교 화면인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해당하는 원서를 보고 이제 접수를 하기 전에, 뭐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전송된 원서를 보고 중학교에서 이제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받으셨다면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반려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반려 처리한 내용이 중학교 화면에서는 다시 상태가 반려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반려 상태인 내용 그리고 등록 상태인 내용 이 두 가지 항상 모두 다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반려된 상태의 내용이 등록으로 바뀝니다. 이 등록 상태로 바뀐 거를 다시 뭐 일반 지원이 아니라 유공 자녀였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하신 다음에 전송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반려라고 되어 있는 원서는 그 내용이 항상 상태가 등록으로 바뀐 다음에 전송을 하거나 처리를 해 주셔야 고등학교에서 해당 전형을 지원하시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릉중학고등학교도 지금 테스트로 하는 거라서 똑같이 전우이고등학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송 처리를 하면 이제 전송 상태의 원서가 남아 있는데 이 원서를 해당하는 이건 고등학교 화면인데 고등학교에서 접수 처리를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상태가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접수 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접수 일자도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됐으면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로 정기고등학교나 전의고등학교로 원서를 보내고 나서 처리한 업무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뒤에 이제 해당하는 그 정기고 전형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정 처리가 끝나고 합격자 유무를 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하는 그 고등학교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후기고의 평준화나 혹은 비평준 고등학교로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정 배정 현황 혹은 사정 배정 현황은 평준화에 해당되는 메뉴고 전기 비평준 사정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망한 이제 그 정기고에 지망한 학교가 사정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시고 만약에 불합격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불합격한 학생에 대한 원서가 회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원서 정기 원서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두 번째 학생이 이제 불합격했다 하면은 불합격한 학생의 원서가 회수가 되어야 후기 원서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 외 원서 회수 조회라는 화면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다른 테스트 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로 로그인 했는데 전기 비평준 사정 현황이라는 것에 제가 이제 테스트로 합격 불합격 유무를 등록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5명이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자가 2명이고 합격자가 3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2명의 불합격자는 교육청에서 원서를 회수를 하면 다시 후기고의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평준화 원서 회수 조회라는 화면에서 이 회수 내용이 나온 이 학생은
정기고에 이제 불합격했지만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후기고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그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이제 전기 쪽이 다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후기 쪽 원서 쓰는 것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청에서 전기 쪽 원서 작성이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후기 쪽의 원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기 쪽 원서는 뭐 전기 쪽 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다 동일합니다. 기본 정보에서 처음에 전형 구분을 평준화 혹은 이제 비평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혹은 비평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 저는 지금 테스트로 보호자 내용과 학생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 놨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입시 처리를 하실 때는 이 전화번호 일괄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준화나 비평준화라는 내용을 이제 등록을 하고 평준화 원서를 쓸 때는 이 평준화 탭으로 가서 이제 원서를 쓰시면 되겠고요. 비평준으로 등록을 한 내용은 다시 비평준으로 가서 원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평준화 쪽 원서 쓰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평준화 쪽 원서는 뭐 이건 테스트라서 그렇지만은 이제 지원 학군이 해당하는 소속 중학교의 학군이 세팅이 될 겁니다. 지원 학군이 세팅이 되면 그 해당하는 학군의 학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망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단에 이 배제 배정 고등학교, 이제 근거리에 해당되는 배제 배정 고등학교가 통학 점수에 해당되는 이제 그 원거리의 그 배제 배정 학교가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제외하고 이제 그 개인별 배제 배정 학교로 등록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다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준화 원서 등록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평준화를 선택을 하고 저장 하시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에서도 제가 좀 일괄적으로 평준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전형 구분을 일괄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평준화 전형 구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평준화 원서 등록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통학 점수, 최단거리, 배제 여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당하는 고등학교별로 통학거리, 이 개인별 통학거리가 몇 분 걸리고 그리고 최단거리이냐, 최단거리일 때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배제 여부에 해당이 되는 학교냐라는 게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통학 시간이 65분 걸리고 뭐 55분 걸리기 때문에 최종 배제 여부에 설정이 된 학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별 통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총괄 선생님이 이 원서 진행 관리라는 화면에서 평준하고 통학 정보라는 버튼이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별 각 학교의 통학 시간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물론 이제 엑셀로 출력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통학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그 통학 시간을 관리하는 어떤 이제 외부의 업체에 이런 정보를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준화 원서를 등록하기 전에 이 정보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평준화하기 전에 이 개인별 통학시간 관리라는 요 팝업 화면에서 꼭 엑셀 출력을 해서 각 반별, 각 개인별로 이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최종 배제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요 학교, 이 학교가 개인별 배제 배정 학교로 등록이 돼서 최종적으로 배정 처리를 할 때 배제된 상태에서 이제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배정 대상 학교에서 제외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화면은, 요 버튼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괄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 원서 진행 관리에 평준하고 통학 정보라는 요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각 반별, 개인별로 통학 정보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준화 원서 등록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준화 등록을 원주, 응시분류를 일반 지원, 1단계 지망을 어디, 2단계 지망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배제 배정 학교라고 개인별 배제 배정 학교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학교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별 배제 배정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 배제 배정 학교 등록에서 이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주소지 원거리 배제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하는 학생들이 개인별 배제 배정 학교로 이제 배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 원거리 배제로 최종 배제 학교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의 학교만 뭐 배제 배정 학교로 등록을 하고 싶다. 이거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두 학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배제 배정 대상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둘 다 제외하거나 이렇게밖에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배제 배정 학교로 등록을 한 거리상으로 이제 먼 학교가 아닌 이제 다른 학교를 배제 배정으로 주소지 원거리 배제로 이렇게 등록을 한다. 이것도 처리가 안 됩니다. 항상 거리상으로 최종 배제 배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교만 주소지 원거리 배제로 선택을 하셔야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서 평준화 후기 원서 등록에서는 항목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항목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사고외고 국제고 지원자 이 부분은 벌써 몇 년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자사고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자외 국제고에 이제 떨어졌을 때 평준화고에 배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망학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약간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자사고 지원자다라고 하는 것만 쓰시고 이제 1단계 지망 학교는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 분류 중에서 올해 이제 한 가지 바뀐 점이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은 또 똑같이 뭐 암, 희귀, 난치병 뭐 이런 전형과 동일하게 우선 배정 전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선택을 하면은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배정 선택 학교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선 배정 학교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선 지망 고등학교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배정 대상 전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 배정 학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뭐 나머지 정보는 뭐 쌍생아, 다생아일 경우에 이 응시분류를 쌍생아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 쌍생아 배정에 해당되는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는 좀 뭐 많이 실행을 했으니까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체육특기생의 경우에는
이 체육특기생은 요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체육특기생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육특기생은 입력을 하실 수가 없고 이 기본정보에 예외 대상이라고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체육특기생이라고 등록을 해두면은 예외 대상으로 체크가 되면서 해당하는 학생은 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계속 보여드리면은 원주의 일반 지원에 뭐 1단계 지원, 2단계 지원 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지금 1지망, 2지망을 상지여자 배제배정 학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지망학교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넘어가지만 검증에서 이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 미등록한 걸 일단 한번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한 내용을 지울 때도 이 일괄 입력을 빈칸으로 놓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준화에서 이제 쓴 학생들은 일단 다 등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서 등록 화면에서 다 이제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한다. 하면 후기 원서 검증을 클릭을 하시면은 배제배정, 원거리 배제배정 등록 학교인데 1지망 학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검증 마감이 안 됩니다. 이 마감이 안 되면 그 이후 단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서 등록에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상지여자 고등학교가 배제배정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망학교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학교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후기 원서 검증을 하시면은 그러면 큰 이상이 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서 등록 화면에서 이제 또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한민고 지원인데 한민고 지원 유무는 지금 비평준 쪽에서는 한민고 지원 유무가 이제 작년부터 빠졌는데 뭐 평준화 쪽에서는 동일하게 한민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한민고 지원 유무를 선택을 해서 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준화 쪽은 뭐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이제 바뀐 점이 올해 이제 우선 배정에 농어촌 특별 전형이 하나 추가된 것.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고 추가를 했지만은 뭐 이것도 이제 우선 배정 전형은 꼭 그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우선 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뒤에 농어촌 전형이라고 원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육청에서 원서가 수정이 돼서 일반 전형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뭐 다른 우선 전형들도 다 그렇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준화 쪽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원서 검증에서 후기 원서 검증하게 한 다음에 검증 마감을 하고 검증하게 한 다음에 검증 마감 처리를 한 다음에 반별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5개 반이라서 일단 한번 다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반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반 것만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반을 선택을 해서 검증하고 뭐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지금 저는 테스트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한번 진행을 해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별로 원서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원서 마감하는 화면입니다. 그 원서 마감 중이라는 화면에서 반별로 마감된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감 해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마감된 게 해당 반 건만 해지가 돼서 앞단에서 다시 원서 등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원서 등록에서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준화 마감 쪽에 원서 마감 처리를 하시면은 예, 이 원서 마감 평준화 원서 마감일이 등록이 되면서 이제 그 평준화 원서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마감이 됐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접수번호 생성, 그러니까 평준화 원서 지금은 이제 4건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안 뜨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학생들이 평준화 쪽 원서를 쓴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접수번호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접수번호가 이렇게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제출. 여기서 원서 제출까지 하셔야 이제 평준화 쪽에 해당되는 원서가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제출 클릭을 하시면 원서 제출 일시가 이렇게 뜨고, 교육청에서 이 원서 제출한 내용을 확인을 하면 이 원서 제출 일시가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서 접수까지 다 끝난 거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원서 제출까지 하면 그 이전에 원서 마감까지 하더라도 원서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지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처리를 한 내용의 역순으로 다시 내신에서처럼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단지 이제 원서 제출까지 했으면은 이제 중학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는 없고, 원서 제출한 내용을 취소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원서 제출한 내용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원서 제출 일시가 없어진 다음에 접수번호 생성한 거를 취소를 하고, 마감한 것도 취소를 하고, 검증한 것도 취소를 한 다음에 원서 등록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메뉴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조회나 이제 출력 화면인데, 자, 평준화 쪽 출력 화면에서 이제 올해 바뀐 건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특별 전형이 하나 들어가서 출력물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농어촌 특별 전형이 추가된 부분, 요 부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서 접수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수 대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통계 현황에서 이 지원자 구분해서 일반 채택해가지고 응시 분류별로 쭉 나오는 게 농어촌 전형이 하나 추가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 배정 현황입니다. 이 사정 배정 현황은 이제 평준화 쪽에 해당되는 평준화 후기의 사정 배정이 끝나면은 여기에 이제 조회가 되고요. 합격, 불합격 유무,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지원한 학생의 합격 유무와 한민고 지원 유무의 합격 유무도 여기에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배정된 학교도 이 배정 고등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조회가 되겠습니다. 또 정기 비평준 사정과 평준화 원서 회수 조회는 뭐 앞에 이제 말씀드린 거 그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조회 화면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준화 원서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평준 쪽 원서 등록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평준 쪽은 그 시기만 후기 쪽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기원서 등록과 뭐 다른 점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더 학과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똑같이 전형 구분을 비평준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비평준으로 등록된 학생을 비평준 후기원서 등록 탭에서 해당하는 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응시분류와 지원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이 상태가 지금 현재는 등록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전송 클릭을 하면 이게 전송으로 바뀌면서 정기고와 상태가 동일합니다. 이거는 전송일과 반려일, 접수일이 있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전송된 원서를 접수하면 접수일자에 일자가 뜰 거고, 만약에 이제 반려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반려 요청을 하시면은 반려일이 뜨면서 이제 상태가 이제 반려로 바뀌면은 그게 반려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일정에 맞춰서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마감이 되면은 이 원서 마감이라는 화면에 그 비평준 마감일이라고 여기에 이제 뜨거든요. 그 부분만 뒤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서 마감 화면이나 원서 진행 관리 화면에서 해당하는 그 각 지원자별 학생 수 같은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중학교 선생님들이 처리하시는 업무에 대한 내신과 원서에 대한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기타 올해 특별하게 이제 강원 고입에서 바뀐 부분은 크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등록을 하는 시점에 그 농어촌 전형이 하나 추가된 그 부분 말고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진행하시던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나이스 그 운영 그 모의 테스트 하는 기간에 진행을 해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저희 업체나 교육청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중학교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